2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1인 1표제를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아쉬운 건 당내 문제가 정치 이슈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현안 이슈로. 없죠. 우리 당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예, 맞아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정치 네. 이슈로 부각되는 거는 우리가 좀 그 어떤 그 이슈 관리 면에 있어서는 좀 네.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대통령의 큰 틀의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우리 당 대표의 메시지 기조도 나오고 일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랬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꽤 많이 나온다면서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인데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학진 변호사님, 명청 갈등, 명청 교체기라는 말이 다시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1인 1표제를 관련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만 각 층의 이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 머리끄덩이 잡지 마라. 친위부대 살리면 대통령 될 것 같느냐 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요. 또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쪽에서는 친명들의 피해의식이다. 정청래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인 1표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은 기존의 그 제도가 1대 17.5였거든요. 그걸 1대 1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선거 제도를 변경하는 거고 선거 제도가 변경이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측도 있고 손해를 보는 측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예컨대 1대 17.5를 뭐 1대 15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바꾸는 건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왜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측은요. 굉장히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에 계시고 뭐 이것저것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논란이 심할 텐데 대통령이 지금 멀리 남아공까지 가셔가지고 G20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8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랬는데 11월에 또 그런단 말이죠.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있을 때도 그때 이벤트가 있었고 9월에는 유엔 총회 가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하는데도 또 이벤트가 있었고 지난달에 에이펙 있을 때에도 무슨 재판중지법이니 그러다가 이번에 G20에 참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갖다 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측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명계 개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굳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친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갖다 일으키느냐. 이런 그 비판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갖다 하는지, 왜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당무회의에서 1인 1표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1인 1표제로 가야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통령이 없을 때 밀어붙이듯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이었어요. 다 추진 과정이 졸속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주일 연기를 하면서 뭔가 TF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대의원의 표가 훼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지지층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갈등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 당권도 지려고 하는구나. 국회의원 공천권도 지게 되겠구나. 잠재워질 갈등이 아닙니다. 당의 헤게모니가 이제 이재명 체제에서 정청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눈치 보지 않고 막 해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약 올리기 아닙니까? 당시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동학 씨.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결국 대의원에선 지고 일반 당원에서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됐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룰을 바꾸는 투표와 관련된 룰을 바꾸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4년 뒤에 총선에서 어떤 본인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대표를 연임해야 된다. 이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 있는 그 지지자들은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총리 후보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연장선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포석으로 결국 이 당원 제도를 손봐서 뭔가 당대표를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경선 결과로 인해서 대의원제에서 졌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관되게 정청래 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쭉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당원권 확대라고 하는 측면은 이 정청래 이 의원께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리고 민주당 전체적인 틀에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당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당에서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고 당원들의 역할은 그저 거수기였어요. 그런데 자발적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당원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해달라. 우리는 대의원과 왜 차별당해야 되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져 왔고 당에서는 그 당원권 확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의원제라고 하는 굴절된 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다만 지금 아마 이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자. 그리고 좀 더 어찌 보면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전략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혹은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예. 거냐.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점은 잘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영원한 현역 고 이순재 배우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했던 배우 드라마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 선생님과 제자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장했던 남편의 주장 아이템을 보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이 다 말해주는데 우리나라 법이 참 애매하다. 이것도 아마 교사와 제자 간의 관계 그건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한국 당일치기 여행하는 인도 거부의 클라스.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댓글 하나 남았죠. 피고인 변호인이 너무 당당하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내의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그 주제에 관련된 댓글이었습니다.